안녕하세요. 스르륵 부동산입니다. 맹렬한 추위와 온순한 포근함이 반복되는 날씨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독감 환자도 많았다고 하죠. 기온차가 심한 날씨가 많아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신축 아파트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다만 그 빈도수가 최근 수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하자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지역과 시공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도 불리는 대한민국, 그 이면에 들이운 아파트 하자의 불편한 현실도 한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요즘처럼 아파트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파트 하자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을 꼽아보면 설계도와 시공계획서에 대한 미준수를 들 수 있는데요. 가령 세로 철근 한 줄에 가로 철근 50개를 감으라고 했는데 그 절반인 25개만 감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유명했죠. 하다못해 배선과 수도관 부품 체결을 본드와 조인트로 하라 했는데 그저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다면 애초에 지시된 설계도와 시공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계획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들이 누적되면 문제는 더욱 다양한 곳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리한 작업 진행입니다. 쉬운 예로 최근 뉴스에서도 보도됐던 게 콘크리트 타설 문제였는데요. 콘크리트를 붓고 다 굳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가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에도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등 상식선에서도 잘못된 방식의 시공이 다수 이뤄졌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물의 안정성과 수명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작업자의 숙련도 부족도 있습니다. 이건 최근 건설 노동자들의 연령대와 국적을 봐도 쉽게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의 약 12%가 외국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계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의 비중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건설 현장을 가보면 숙련된 국내 기술자들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늘어나며 여기에 말도 잘 안 통하다 보니 당연히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원인은 다양합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다 보니 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며 공사기간이 들쑥날쑥하고 원자재 자체의 품질이나 일관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커졌다고 합니다. 특히 대리석과 같은 마감재 일체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수급과 품질이 불안하면 정상적인 시공에도 당연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처럼 시공상의 문제는 감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거나 봐주기식의 감리가 진행된다면 잘못된 시공을 걸러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사용 승인을 내주는 관계부서 역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시공이 잘못되거나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사용 승인을 내어주지 않아야 하는데, 보통 사용 승인 업무 처리는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와 동떨어진 정보가 반영되어 그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전달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며 각 책임 단계에서의 실수와 잘못이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게다가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시장과 분양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분양 물량이 늘고 공사 현장도 많아진 점 역시 각 아파트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리는 아파트 하자 관련 뉴스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에서, 그것도 사전 입주 점검에서 민망한 수준의 하자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전 입주 점검은 입주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시공이 잘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넘어 실내 마감조차 미완성된 상태로 입주 점검을 진행하거나 눈에 바로 보이는 하자들 역시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아파트 수분양자를 더욱 당황스럽고 분노케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는데, 실제로 하자 문제를 마주해야 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리고 실내 마감이나 미관적인 하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공상 치명적인 하자가 드러났다면 이는 당장 쉽게 보수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문제도 커지고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거부나 단체 소송 등 어렵고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하자는 아파트 브랜드나 지역, 단지 규모 등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군 시공사와 유명 아파트 브랜드라고 해서 하자를 피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신축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하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작금의 아파트 하자에 대한 문제가 총체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행하게도 일반 소비자들은 아파트 하자를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발생한 하자는 시공사가 잘 보수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며, 애초에 시공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는 조기에 밝히기도 어려우며, 분쟁 시 법적인 절차에서도 거대한 기업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들은 아파트의 브랜드, 즉 시공사의 네임밸류를 보고 성실 시공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군 시공사나 대기업 건설사들의 아파트에서도 하자 문제가 자주 보도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자 문제는 마치 뽑기의 영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파트 구입은 소중한 자산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지출하고도 모자라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한 대출까지 받아가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아파트 하자의 문제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불안과 고민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켠에서는 아파트 후분양이 하자를 막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개선점은 있겠으나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하자나 시공상의 문제들을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분양 아파트의 장점은 시세보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인데, 후분양 아파트는 그런 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아지게 되겠죠. 결국 아파트 하자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국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8월 논의됐던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우선 입주자 대상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만족할 만큼 손해배상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실효적으로 보이는 건 입주 예정자 계약 해지권 부여입니다. 들어가서 불안하게 살지 말고 분양계약을 해지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어차피 하자로 얼룩진 신축 아파트라면 차라리 계약 해지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동안 흘려보낸 시간과 부가비용에 대한 기회비용 이런 것들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그리고 높은 경쟁을 뚫고 당첨된 행운은 또 어떻게 보상해 줘야 할까요? 따라서 아파트 하자에 대한 국가 대책은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반영되어야 하는 점이 많아 보입니다. 아울러 하자가 발견된 아파트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는 전수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확실하게 파헤쳐 아파트 시공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국가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내용 역시 처벌과 함께 업계 재발 방지를 막는다는 내용도 일리가 있지만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에 대한 해법은 분명히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부실 시공이나 하자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국토부에서 부실 시공에 대한 대책 강구를 진행 중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또한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 시공 결함이 있는 곳은 엄청난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언급은 국토부 신임 박상우 장관의 의지에서도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아파트 하자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대처하려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정부 대책이 부실 시공과 아파트 하자라는 개념을 같이 묶어서 봐주기 바란다는 것인데요. 아파트 하자는 다양한 형태이고 단순히 골조공사만 잘못됐다 해서 하자가 아닙니다. 잘못 시공된 아파트는 소음 문제, 외풍 문제, 진동, 악취, 해충, 곰팡이나 세균, 그 외 심리적, 정서적인 영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하자는 현실 반영적인 측면과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하며 이것이 건축상의 부실 시공과 별개의 개념으로 여겨져선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대책도 단순히 법적 테두리만 지키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하자 대책으로서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라봅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아파트 품질에 대한 눈높이를 더욱 높이고 주택문화 전반이 바뀌도록 하는 것도 분명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도 소비자들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스르륵 부동산입니다.